지난해 12월 5일 밤 경북 영주에서 전기차 택시 한 대가 도로를 내달리더니 삼거리 상가 건물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직후 불이 났고 70대 택시기사가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스파크가 생기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스파크가 발생한 후에 하단부에 뭐 시간으로 해봤자 뭐 1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격과 동시에 왼쪽 바퀴 쪽 보면은 불이 올라오네요. 네, 불이 올라와요. 밑에서 지금 하단부 밑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지난해 6월 4일 밤 부산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전기차 한 대가 서부산 요금소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역시 충돌 직후 불이 났는데 차 안엔 운전자와 동승자 이렇게 2명이 있었습니다. 2명 모두 숨졌습니다. 여성분들이 제 바로 앞에 있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바로 사고 난 순간 2초, 3초 사이에 불이 바로 붙었고 그 불길이 너무 셌고 처음부터 그 다음에 옆에 당연 나오셨는데 문을 두드렸대요. 여성분이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두드려 살려달라 하는데 폭발이 있어서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이미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사려는 분들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깊숙이 취재한 진송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기자, 네. 그 앞에 그 2건의 사고 직접 봤는데 굉장히 긴박했군요. 그 현장 직접 취재하셨죠? 두 사고는 전기차, 충돌, 화재, 그리고 탑승자 사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죠, 그 뒤에. 네네네. 먼저 영주 사고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하는 소리 나는 이제 일하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밖에 나와 보니까 차가 이제 하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초 만에 나오셨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나니까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한 뭐 1, 2초. 그럴 때부터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끄다 보니까 불이 계속 걷잡을 수 없이 막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소화기로는 뭐 도저히 꺼지지는 않더라고요. 일반 소화기로는. 당시 아이오닉 5 전기차 택시는 빵집 기둥에 크게 부딪혔는데요. 네. 곧바로 차에 화재가 났습니다. 스파크가 생기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스파크가 발생한 후에 하단부에 뭐 시간으로 해봤자 뭐 1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격과 동시에 왼쪽 바퀴 쪽 보면은 불이 올라오네요. 네, 불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하단부 밑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CCTV 시계를 보면 충돌 후 불과 10초 만에 불길이 차 상단 위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주변 상인들, 주민들은 소화기 10대 정도 동원해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전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부터 꺼내자 싶어가지고 뭐 모여가지고 이제 문 열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뭐 작동도 안 되고 어떻게 할 방법도 생각이 안 나니까 소화기로 막 일단 이 전부터 깨야겠다 싶어가지고 많이 때렸죠. 퍽퍽 소리만 나지 뭐 깨지진 않고 꺼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 전기차에 불이 나면 문이 안 열리나요? 전기차가 매립식 손잡이를 쓰기 때문에 당시 구조하러 나선 분들이 그 손잡이에 익숙하지 않아서 뭔가 당황해서 혹시 안 된 건지 아니면 뭔가 전기 공급이 끊겨서 문 자체를 열 수가 없었던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저렇게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 네네. 구조해내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당시에 소화기 10대 정도를 동원해서 불을 끌려고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되진 않았고요. 네. 소방차는 사고 6분 뒤에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CCTV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6분. 그럼 6분.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온 건데. 굉장히 빨리 왔어요. 네네네. 그런데 소방관들도 차 안에 혼자 있던 택시기사를 차 밖으로 꺼내는 구조를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조차도. 네. 저희들이 요구조자를 구조한 시간대는 한 45분 정도,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량이 함몰되면서 요구조자가 일단 하체가 끼어 있었고 그 차량 틈을 벌리고 의자를 이렇게 거의 분해하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구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70대 택시기사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 충돌 직후에 이제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신 게 충돌 때문인지 아니면 화재 때문인지 뭐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영주경찰서를 취재를 했는데요. 돌아가신 택시기사의 폐에서 부검 결과 그을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뜻은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불이 이제 번졌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살아계실 때 만약에 불이 났으면
그 안에 이제 뭐 호흡을 하면 이제 끓음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거는 없다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충돌 순간의 속도는 EDR이라고 불리는 사고 기록 장치에 남아 있었는데 시속 114km였다고 합니다. 아, 시속 114km. 그러니까 충돌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화재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영주와 달리 그런데 부산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 사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다른 측면이 있다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불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까? 자, 일단 먼저 사고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서부산 요금소로 진입하던 아이오닉 5 전기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사고였는데요. 네. 당시 현장에 15분 만에 도착한 한 견인차 기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딱 도착했을 때 불의 상황이 좀 어땠어요? 일단은 도착했을 때 제가 확인하려고 앞으로 갔죠. 앞으로 갔는데 폭발이 계속 있었어요. 스파크도 많이 튀었고, 그 다음에 불길인데 자동차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앞문자 뒷문자까지 불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여원사분들이 제 바로 앞에 있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바로 사고 난 순간 2초, 3초 사이에 불이 바로 붙었고, 그 불길이 너무 셌고 처음부터. 그 다음에 옆에 나오보셨는데 문을 두드렸대요, 여성분이.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살려달라 하는데 폭발이 있어서 접근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아, 역시 불길이 그냥 확 번졌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 동승자가 구해달라고 했다고 이제 뭐 말했다는 거는 화재 당시에 살아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경찰 관계자를 취재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90km가 넘었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망 원인은 충돌이 맞다. 그런데 동승자는 부검 결과 폐에서 그름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충돌 이후 일정 시간은 살아 계셨다는 얘기죠. 아, 충돌 후에도 좀 살아 계셨다. 그럼 네. 빨리 구조했다면은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둘러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네. 분명한 건 충돌 이후에 이 살아 계셨다면 혹시 구조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경찰은 화재 자체는 배터리 열폭주가 발생해서 엔진룸에 불이 옮겨 붙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배터리 열폭주,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군요. 근데 이게 배터리 열폭주가 발생하면 불이 잘 안 꺼집니까? 열을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을 열폭주라 그러는데,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는 뭐 한번 생기게 되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한번 붙었다 그러면 꺼지기가 힘든 것이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각종 충돌, 충격이 발생했을 때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공기 중에 수분 때문에 발열 반응을 하고요. 그 뜨거운 열 때문에 주변에 있는 셀로 쭉쭉 발열 반응이 전달이 되면서 화재가 이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가스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당연히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그 압을 이기지 못하고 퍽퍽퍽 터지는 소리가 나겠죠. 근데 가스가 계속 분출돼 나오는 양상이 배터리 셀 전체가 폭발하는 이런 양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 인력은 내연기관의 2.5배, 시간은 8배, 물은 무려 110배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산소 계열의 화합물이 양극재의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소가 다 소모되고 없어질 때까지 화재의 불은 잘 소화가 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 화재를 전문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소화 약재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추가 피해 최소화 방안도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진 기자,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시청자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 중에 어떤 게 더 불이 더 잘 납니까? 화재 발생 통계를 좀 따져봐야겠죠. 네. 미국 보험 서비스 제공업체가 미국 내 공식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2022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똑같이 10만 대당 화재 발생 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네. 하이브리드 3,475대, 3,400여 대, 내연기관 1,530대, 1,500여 대. 전기차 25대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전기차가 제일 적네요. 미국에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률이 60분의 1 정도로 낮은 겁니다. 화재 빈도만 놓고 본다면은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은 내연기관차 대비 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소방청의 2022년 지난해죠. 화재 통계를 보면 네. 내연기관차 4,512건, 네. 전기차 44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10만 대당 대수로 환산하니까 19대와 11대로 지난해 전기차의 화재 발생률은 내연기관차의 절반 수준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기차가 불은 덜 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불이 났을 경우에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 중에 어떤 게 더 안전합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화재 한 건당 인명피해, 사망 또는 부상이 네.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좀 따져보면 그걸 보면 추정할 알겠죠. 수가 있을 텐데 네. 네. 화재 한 건당 인명피해, 그러니까 사망, 부상을 합친 수치인데요. 따져보니까 전기차는 0.09명, 네. 내연기관차는 0.04명으로 분석됐습니다. 0.09명 대 0.04명.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은 내연기관차가 더 많이 나지만 불이 났을 경우에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크다. 뭐 이런 지난해-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지난해 국내 통계의 수치는 그렇습니다. 이 화면은 1월 9일 서울 성동구의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네. 이틀 전 이곳에서 화재에 휩싸였던 테슬라 모델 X 전기차를 소방당국이 현장 감식하는 장면인데요. 네. 소방관들이 질식 소화포를 걷어내자 불에 탄 전기차가 드러나죠. 네. 이날 소방당국은 차체 하부에서 분리한 배터리 팩도 정밀 조사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고는 앞서 충돌 화재와는 달리 네. 화재 원인 자체가 아직 미스터리인데요.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차 자체에서 이제 에러 메시지가 이제 나타난 거죠. 서비스 센터로 이거 입고를 해라, 견인 조치를 해달라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 여기다 주차를 한 상황이에요. 차량에서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타다가 못 느꼈던 소리들이 자꾸 나는 거였어요. 터지는 소리 같은 게 한 4번, 5번째쯤에 이런 발화가 시작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배터리 조사도 강도 높게 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불탄 전기차 화재 원인 조사가 쉽진 않다고 합니다. 특히 전소된 경우에 그렇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제조사의 자체 조사하고 소방당국의 화재 감식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그래서 사실은 비교도 해봐야 됩니다. 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미리 선도적으로 어떤 정보나 화재 위험성을 BMS를 통해 가지고 배터리에 셀에 이상이 발생했다, 화재 위험성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셧다운 시킨다라든지 여러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상당한 그러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또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기술의 발전도 촉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 간의 이러한 협업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배터리 업체, 그다음 완성차 업체, 또 소재 업체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뭐 TF를 만들어 갖고 또 정부에서도 이러한 쪽에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돌 화재와 관련해선 현대차는 지난 12일 시속 64km로 내달린 아이오닉 5를 100톤 구조물에 충돌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의 충돌 상품성 평가에 포함된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네. 충돌 부위가 크게 부서지고 왼쪽 앞바퀴에 펑크가 나긴 했지만 차량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고 차량 문도 전부 다 열렸으며 배터리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현대차 측은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화재 진압이 상대적으로 전기차가 이제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요. 요즘에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 전기차 충전 시설 같은 거 만들어 놓은 데 많잖아요. 그게 또 법적으로 의무죠. 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 네. 건물에 지금 충전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하에 전기차 대놓고 충전하는데 불이 나면 네. 굉장히 위험성이 클 것 같은데요. 내연기관차도 지하에서 불이 나면 위험하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끄는데 전기차가 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네. 그런 우려가 더 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네. 독일에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2020년 9월에 독일 쿨른바우시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나서 네. 이후 5개월 동안 그 주차장이 폐쇄가 됐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 화재는 내연기관차 때문이었습니다. 전기차가 아니고요. 네. 내연기관차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가 큰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거를 우려하여 선제적으로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사용을 금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빌딩이 이런 이유로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제한했다가 전기차 운전자들의 항의를 받고 다시 한 달여 만에 출입 제한을 푼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만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언론 주목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논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하기사 또 만약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을 뭐 못하게 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하게 되면 친환경차 보급이라고 하는 또
큰 흐름에 또 역행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들은 그런 방식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방법이 최우선이겠죠. 그러니까 네네. 지하 주차장에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 기관차의 화재를 대비해서라도 안전 시설을 늘리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는데 네. 그곳 지하 주차장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반 소화기보다 10배 정도 한 대당 비싼 금속 화재용,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를 별도 비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뭐 대비책들 이것 말고 좀 더 강구되고 있는 게 있나요? BMS라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BMS에 뭔가 화재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고요. 소방당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식 소화포라든지 수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지만 네네. 보다 더 빨리 안전하게 이 전기차 화재를 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들에서는 네. 이 특수 용액을 개발해서 네. 아까 뭐 산소가 발생해서 전기차 배터리가 오래 탄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짧게 빨리 끌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이제 뭐 안전에 대한 우려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진 기자가 말해준 대로 빨리 뭐 그런 대책들 그리고 뭐 시스템 개선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친환경차 보급이라고 하는 큰 대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